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지금 2차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2021년도 2차 시험 나올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반복수는 이제 지금 올해 그 3월이나 4월 정도에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해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나마 최신 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지 사실은 작전을 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업무방법서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기본 내용인데, 이제 품목별로 그 업무방법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정리해서 비교하면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48절까지 나와 있지만 이제 3, 4월에 나오는 그거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 품목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이거 바짝 해서 외워야지, 다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느긋하게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조금 익숙해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 같은 것도, 단어들도 다 한국어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눈에서 잘 안 들어오고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익숙해지고 조금 어떤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최소한 한 번은 본인이 직접 그 2020년도 그 업무 방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번 개인 혼자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같이 가시면 훨씬 더 보람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신계약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냥 당연스럽게 그냥 하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거를 그 업무 방법서라는 데 써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내용이 조금 또 외울 게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실게요. 처음 보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고객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 및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고객 상담, 그리고 설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이렇게 진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그러니까 그 고객분이 어떤 뭐 농지를 또 뭐 어떤 걸 신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전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개인정보 제공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고객 정보 관리 등을 위한 동의서, 가입 설계를 위한 동의서, 이런 것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입 설계. 가입 자격 및 경작 현황 서류 확인, 목적물 전산 등록. 그렇죠? 보통 내용들을 다 전산에 등록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인수, 현지 조사 실시, 가입 대상 과수원 또는 농지 방문 및 현지 조사.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류상은 있는데 현지에 가봤더니 없는 경우도 있고, 서류랑 현지 상황이랑 틀린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현지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 및 청약. 이제 어디서 어느 정도 짓는 분인지 확인을 했고, 가입 자격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현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상품 설명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고객분이 이제 원하시면 이제 청약을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 오면 그 인수심사를 해야 되죠. 네. 인수심사 기준에 따라 인수심사 대상 건은 본사 인수심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뭐 인수심사 그 대상 건인 거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인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수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시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약 단계에서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앞서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청약 단계에서도 이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청약할 때 또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동의서, 그리고 상품 소개를 위한 동의서. 빈칸 넣기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청약,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중요 내용 설명하고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 이런 것들 전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료 수납을 하고 계약을 처리합니다. 보험료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 그리고 보험증권 발급하고요. 보험증권 전달합니다. 자, 고객 상담은 모집자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고객의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능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해야 되겠죠? 보험료 납입할 능력이 없는데 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주요 가입 내용, 그리고 보장 내용 등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 가입을 하셨고, 그 안에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고, 보험기간, 주계약, 특약보험 및 보험료 지원되는 것들, 나라에서 정부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가입 내용들이고요. 또 보장 내용들, 감수량 산정하는 거,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가입 내용과 보장 내용을 나눠서 설명한다. 그리고 고객의 가입 목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보장, 보험 사기 여부 등을 파악한다. 사실은 마음먹고 보험 사기 하겠다 그러면 그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입 목적은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뭐겠어요? 그 자연재해 위험 보장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험 사기라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고요.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을 설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도에 그 보험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이후에 뭐 발생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보장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해지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경과 비율 적용에 따른 차액보험료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경과한 비율에 대해서 이제 그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보험료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언제 그걸 해지했는가에 따라서, 그 시점에 따라서 하나도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퍼센테이지들이 있어요. 구간별로. 그래서 그 차액 보험료를 그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 그리고 처음에 낸 그 보험료는 절대 그 수령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환급 보험료는 그 미경과한 그 비율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첫 보험료 처음에 낸 거는 전액 수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단계 개인정보서 진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동의서를 사전에 진고해야 한다. 고객 정보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입 설계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고에 따른 보험 설계 업무 유효기간은 마케팅 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이거 마케팅 부서 이런 거 빈칸 넣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험 패턴을 보면은 기출문제를 저도 이제 쭉 봤었는데, 이게 좀 여기서도 시험이 나왔어. 이거 빈칸 넣겠어. 막 이렇게 좀 놀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볼게요. 그냥 좀 특이하게 갑자기 무슨 마케팅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요, 이제 보험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여행사든 어떤 이런 업종에서도 고객의 정보가 일단 받게 되면은 무조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즘 이런 법들이 엄격해져 가지고 비단 보험회사만의 그 일은 아닙니다.
가입 설계, 농협 경영체 등록 여부 및 가입 자격, 경작 현황 서류를 진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보험가액이 불가하다. 그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좀 생소한 단어를 주셔서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가입 자격 및 경작 서류, 경작 현황 확인 서류. 농지원부 쳐볼까요? 등기부등본, 토지 임야대장, 임대차 계약서, 경작 확인서 등 가입 자격, 실제 경작자 여부, 가입 농지의 지번,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경영체 정보를 통해 해당 사실의 확인, 그러니까 가입 자격이나 경작 현황이 앞에서 있긴 한데 여기 또 하여튼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진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년 경작 현황과 변경사항이 없는 재가입건은 전년 자료로 상기서류의 진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년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는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숫자 좋아하죠? 네. 목적물을 전산 등록한다. 네, 다 전산 등록해야 돼요. 어지간한 거는요. 목적물 원장, 가수원 원장, 농지 원장 및 원예단지 원장 이하 통칭할 시 목적물 원장이라고 한다. 네, 목적물 원장은 보험 청약서의 부속 자료로서 계약 인수 및 손해평가의 기본 자료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된다. 그죠? 정확히 하여야 하며 토지대장, 농지원부, 소유주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과수원 농지 단위 및 하우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과수원 단위, 하우스 단위. 계약 인수 현지조사 실시. 과수는 아래의 요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에 과수원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당연히 보험료 수납 전에 가야 되죠. 그 현지조사까지 다 마치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수납을 받는 거예요. 아직 그 인수 심사 중에는 그 보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현지조사 항목, 그 면적, 품종, 수령, 주수, 제식 간격, 인수 제한사항, 방제시설, 기타 적정성. 네, 뭐 기본적인 얘기고, 밭작물, 원예시설은 아래 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보험료 수납 전에 농지 하우스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별의 경우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인수 심사건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서류 확인이 원칙이에요. 변은 조금 특이해요. 변은. 그리고 본사 인수 심사건에 한해서 현지조사예요. 일단 알아만 놓고 넘어갈게요. 현지조사 항목. 역시 뭐 가입면적, 식재, 재배, 농지 구분의 적정성 등 형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과수일 때는 이렇게 하고 밭작물이나 원예시설일 때는 이렇게 한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법수가 특이하게 원래는 보통 이 숫자를 하고 이 밑으로 이 동그라미 숫자가 내려오는데 업무방법수는 특이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봐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먼저 내려오고 앞에 이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또 그 밑으로 작은 느낌의 하위 단위의 개념으로 또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과수나 밭작물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그 현지조사 그 내용들 얘기 나온 겁니다. 상품 설명 및 청약. 모집자는 상품 설명서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한 후에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반드시 상품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 가서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언제 하셨어요? 그래 버리면 답답하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 동의. 보험 설계 안내 후 고객의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발행하여 이미 안내한 보험계약 조건과 청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청약 의사가 있고 이럴 때는 청약서를 이제 만들어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험을 하자고 보험 계약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보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 놓고 다 청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보험 계약자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자가 회사에다가 청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한테 너 이거 들을래? 하고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서 자체도 보험회사에서 다 만들었지만 이 진짜 형식적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해서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함으로써 그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약서도 보험회사에서 다 썼지만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 하는 거다. 생각보다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험계약 안내 후 고객의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를 발행하여 이미 안내한 보험계약 조건과 청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다. 단, 인수심사 대상 계약은 인수심사부서의 심사 승인이 된 경우에만 청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수심사 이게 안 끝나서 심사 승인이 안 났을 때는 그 계약 보험료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청약서 2부 계약자 보관용 및 회사 보관용. 그러니까 청약서 2부의 고객 작성 부분은 고객이 직접 기재한 후에 회사 보관용 청약서를 진구한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내용을 쓴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개 회사 보관용은 따로 이제 달라고 해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청약서 고객 작성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피보험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각각 따로 받아야 돼요. 보험료 이체 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인수심사 본사 정결 기준에 따라 인수심사부서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모집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심사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인수심사를 신청한다. 인수심사부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인수심사 중이거나 인수심사 거절된 경우에는 절대 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죠. 인수심사 중에도 안 돼요.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인수심사 중에도 절대 그 보험료를 먼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청약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 진구. 그러니까 앞서 한번 받았죠? 근데 또 청약 단계에서 또 받아야 됩니다. 청약 단계에서 받아야 할 개인 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이게 아까 설계 단계하고 조금 구분을 할게요. 설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는 그 고객정보 관리 등을 위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리고 이때는 또 가입 설계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뒤에는 다 똑같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청약 단계에서 개인정보 이 내용은 뒤에는 조금 개인 신용정보 그 부분은 똑같은데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비교를 좀 해서 알고 계시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이를 드린 겁니다. 이쪽은 뒤에 이제 개인 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여기는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용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를 조금 해두실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암기도 들어가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일단 보시는 단계지만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가 실제로 암기하실 때는 이걸 좀 더 비교를 해가시면서 보면은 좀 암기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 또 문제를 내기도 좋잖아요. 그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상품 소개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 뒤에도 저 앞에 거하고 다르죠? 네, 그 차이 보겠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에 체크한 후 서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품 소개 같은 거 개인정보 소개는 그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니니까 뭐 동의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계약과 체결 이행 이런 거에 관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보험 계약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청약서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죠? 네. 여기 또 나오네. 취소할 수 있다고.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날인, 동양과 찍음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요. 맞죠?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왔죠. 그리고 자필 서명하는 거는 그 진짜 딱 서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장 찍는 것도 된다는 거죠. 네. 보험료 및 수납. 청약에 대한 승낙이 완료된 후에 보험료를 수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인수심사를 맞춰서 문제 없겠네. 그럼 청약 받아도 되겠네. 승낙하자 하고 나서 보험료를 수납한다는 겁니다. 인수 승인 심사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보험료를 사전 수납할 수 없다. 딱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초회 보험료 수납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 돼요. 현금도 되고요. 즉시이체 하는 것도 되고요. 카드로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담당 부서에서 정한 방법.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다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즉시이체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자필 서명한 즉시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 청약서와 같이 보관을 합니다. 청약서랑 같이 보관. 자필 서명한 즉시이체 출금 동의서 그리고 청약서와 같이 보관한다. 이 내용만 조금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그 순보험료의 40에서 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죠?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죠? 앞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죠, 한번? 네. 그리고 그 보험료는 이제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눠지는데, 그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전액. 보험증권 발급.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양식이다. 증권은 중요 용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체크를 그냥 다 할게요. 단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보험증권 발급 정차는 다음과 같다. 청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증권을 발급한다. 증권의 인자 내용과 청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보험료 거래 내역서와 함께 보험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이것만 그냥 일단 체크 한번 할게요. 그냥 뭐 빈칸 넣기 대비용 느낌으로. 이런 것도 해볼까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증권의 인자 내용. 빈칸 넣기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태 없이 증권을 계약자에게 전달한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의 전달에 대신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은 뭐 앞서서 1차 공부할 때 좀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재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죠.